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용기를 내어서 제가 평소에 자주 보던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다를 것 없이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 많이 받고 초등학교 교사이신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고 살았지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지요. 친구들 전부 저보고, 야, 진짜 환희처럼 괜찮은 애 없다? 환희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우리 과 여자애들이 전부 환희 눈독 들이고 어떻게 하면 환희 마음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 그런데 네가 그걸 아무런 노력 없이 환희를 쟁취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너를 부러워하겠어. 저희 학교 애들은 전부 저에게 땡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저 스스로도 환희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면 나도 환희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남친 정말 너무 괜찮은 애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뭔가 마음이 뒤숭숭하고 쫓기는 듯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정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환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너는 나랑 결혼해야 해. 왜냐하면 내가 동기들한테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고 싹 다 소문냈거든. 환희는 당황했지만 저의 그런 도발을 꽤나 귀엽게 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결혼하자. 네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할 이유는 없지. 너도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와 환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이렇게나 많이 끼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저는 한 출판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건설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과 출신에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건설업계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 그냥 차라리 전문직 준비할 걸 그랬어. 이렇게 회사 생활이 힘들었으면 나 시작도 안 했지. 여보, 왜 그래? 그렇게 힘들어? 회사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야? 진짜 너무 힘들어서 회사 다니고 싶지 않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남편은 새로 들어간 회사 팀장에게 밉보인 것인지 회사만 갔다 오면 힘들다고 난리였어요. 그걸 지켜보는 아내인 저도 꽤나 마음이 아팠고 그런 남편이 불쌍했지요. 이를 어쩐담 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안타까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꼬박 2년을 회사 생활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 동기 준식이 알지? 걔가 2년 동안 수능 준비해서 대전대 한의대에 입학했대. 진짜로 대박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까 싶어. 지금 회사 생활에서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을 바치면 앞으로의 미래도 정말 불투명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남편은 다시 수능을 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3 애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하나만을 바라보고 학원 다니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미끄러지거나 수시에서 발 헛디디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 수능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했고 나이도 적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해도요. 하여튼 남편은
결국 고집을 꺾지 못하고 수능 공부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랑 서점에 가서 수특이랑 수완을 사서 독서실을 등록했지요. 당신 딱 몇 년만 기다려줘. 나 무조건 의대 가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의대에 합격해서 당신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멋진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잘난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서 날 기다려준 이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줄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기만 해도 참 고마웠지만 남편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수능 공부에 돌입하게 되었고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행군을 지속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고려대를 나와서 대한민국 엘리트라는 집단에서 대기업을 들어간 남편도 수능으로 의대를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첫 번째 수능에서는 아쉽게 의대를 예비번호 받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정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점수대가 촘촘하더라고요. 여보, 아쉬우면 한 번 더 해봐. 어차피 우리 인생 길고 후회해서 좋을 거 하나 없는 것 같아. 후회 남지 않도록 미련 가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할게. 진짜 고마워.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의대 갈 점수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재수도 쉽지 않았지요. 그해 수학시험이 정말 미친 듯이 어려운 해였고 결국에 남편은 와장창 실수를 하게 되어서 첫 해 수능을 봤을 때보다 못 본 거였어요. 저는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더 이상 남편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내일 모레 30에다가 기약 없는 시험에 인생을 바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긴 레이스를 걸어온 남편은 여기서 끝내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길게 수험 생활을 했고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쟁취한 것 없이 그만두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볼게. 저에게 말한 거였어요. 자기 한 번만 다시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진짜 이러다가 남편이 수능 중독에 걸려서 고신앙인처럼 의대라는 환상을 깨지 못하고 폐인 생활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에게 2번 봐서 안 되는 거면 3번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엄마는 걱정이다. 네가 괜히 많이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네 마음속에 상처만 쌓일까봐.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100% 공감했습니다. 만약에 삼수를 해서 의대를 붙으면 다행이지만 삼수했는데 의대까지 떨어지면 그 나이에 정말 그 타격은 결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코앞에까지 왔다고 하면서 딱 한 번만 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황소고집을 어떻게 꺾겠나요? 결국에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는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였던 저는 항상 점심에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 입가심하라고 과일 반찬까지 도시락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저는 속으로 에휴, 내가 뭐 수험생 엄마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참, 내 남편도 웃기지. 만학도가 되어서 의대 가겠다고 이렇게 수능을 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민망해. 민망해 진짜.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남편은 항상 사실 나 정말로 힘들지만 당신이 내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있고 나보다 더 힘든 것은 당신이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있어. 내가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서 당신한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 남편의 눈에서 나오는 그 성공에 대한 갈망과 야망의 눈빛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강렬했습니다. 이글이글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 내 남편이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의대에 가겠네. 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여자의 직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3수 때 수능에서 그야말로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전체에서 4개를 틀린 거였어요. 수도권의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거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생한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런 남편이 의대까지 진학했으니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자랑스럽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당신 정말로 대단해.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쟁취한 거잖아. 10수를 해도 의대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3수 만에 의대에 합격하고 이런 기적이 또 있겠어? 이건 정말로 대박이야. 그야말로 소위 문자 그대로 이건 대박인 것 같아. 남편도 솔직히 나도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상태로 3번이나 수능 본 건데 붙어서 너무 신기해. 내가 고생한 것보다 당신이 나 점심 도시락 싸주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온기에서 남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지요. 어쨌든 남편은 결국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던 의대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지옥이었어요. 아니, 의대생이 바쁘다고는 들었지만 세상에 이렇게 바쁜 줄은 몰랐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의대 합격하는 거 안 도왔을 텐데. 부부 생활은 그래도 함께 해야지. 당신 바쁘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고. 저는 바쁜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저도 좀 힘들었지요. 친구들은 야, 환희가 그래도 의대를 가긴 갔구나. 네가 진짜 이제부터 고생이다. 의대 들어가서 의사 되기까지 10년 걸린다고 하던데 그 긴 세월을 네가 혼자서 뒷바라지해야 하는 거잖아. 뭐 멀리 보면 의사가 되는 게 좋긴 하지만 가까이 보면 의사들은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같다니까. 에휴. 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남편이 의대 간다고 그 나이에 3수씩이나 해서 응원하긴 했다만 생각보다 의대 들어가서 사는 생활이 힘드네. 거의 지옥 수준인데. 어쩌면 좋니? 저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었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지 해소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 의사 사모님 만들어줄 거니까 그 정도는 참아도 되지 않겠니? 어디 의사 며느리 되는 게 쉽니? 의사 남편 만들려면 너 집이랑 차키 가져와야 했어. 어머님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다 참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의사 됐다고 집키랑 차키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꾹 하고 참았습니다. 열불 터지려고 하는 거를 가까스로 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전문의까지는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일반 있다고 바로 일하자.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쓰고 있는데 나도 힘들어. 그리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거의 몇 년 동안 나 진짜 수험생 엄마로 산 것 같아. 누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해. 나도 좀 힘들어 이런 상황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아, 그래도 전문의까지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야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아니, 당신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지? 전문의 하면 진짜 10년 걸리잖아. 의대 준비 기간 3년, 전문의 기간 10년. 총 13년을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남자를 기다려줘. 나는 못 기다려. 나도 내 생활이 있지. 언제까지 당신이랑 주말 부부로만 살고, 주말에도 내가 당신 공부하는 거 맞춰줘야 하고,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게 생각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전문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로만 공부를 마치는 걸로 저랑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학 생활을 바쁘게 보냈어요. 아무래도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의대를 가고 또 두 번째 대학 생활이다 보니까 활발하게 잘 대학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 같은 거는 문제 없었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야, 진짜 환희가 결국 의사 된다고 의대 합격했네? 부럽다 부러워. 너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의사 사모님 된 거고. 야, 네 남편 결국 일냈구나. 역시 환희야. 하면서 제 남편을 치켜세우고 저를 부러워했지만 개뿔 부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실상을 알면 한숨 푹 쉬고 제 남편 탁 째려보는 반응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은 본과를 마치고 일반의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아이고 머리 좋고 똑똑한 우리 아들이 결국에 의사가 되었구나. 엄마는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하다. 뭔 이런 일이 다 있니? 아이고 기분이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정말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어머님은 덩실덩실 춤을 췄고 저는 나 이제 학생 마누라 아니고 의사 마누라네. 진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고생 많이 했다. 시간이 흐르긴 흐르는구나. 저는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참 많은 세월이 결국엔 흘렀다는 것에 1차적으로 놀랐고 2차적으로 결국 남편이 의사가 최종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뒤통수 맞을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고 너무 화가 나는데 남편이 작은 동네 병원 페이닥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쩍 그곳에서 회식하는 일도 많아지고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 병원 원장님은 가족도 없대? 어떻게 허구한 날 맨날 회식에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죽겠어. 원장님이 맨날 회식하고 술 마시니까. 에휴, 그런데 내가 을이고 원장님이 갑이니까 뭘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깨갱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 남편은 병원 회식을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쎄했어요. 저는 보통 12시까지 남편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소파에 앉아 있거든요. 졸리는 것도 꾹 참고요. 하루는 12시가 훨씬 넘어서 남편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술을 진탕 마신 남편은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의 직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거기서 오빠, 오늘 재밌었어. 우리 그럼 이번 주에는 못 보는 거지? 나 다음 주에 학회 있고 그 다다음 주에는 제주도 연수 있으니까 다다음 주까지 나 못 볼 수도 있어. 어떤 여자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그때 받은 황당함과 상처, 그리고 배신감은 정말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삼수하는 것도 기다려줬고, 일반이 되는 과정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줬는데, 갑자기 의사가 되자마자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고 자고 있는 물에 빠진 독두꺼비처럼 생긴 저놈의 남편을 주걱으로 철석하고 때리고 싶었습니다. 열불 터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각 팬티 입고 새근새근 자는 남편놈. 정말 터질 것 같은 저 청개구리 배에 얼굴은 독두꺼비처럼 곰보랑 여드름 혹이 싸르르 돋아난 저 뚱땡이 아저씨. 썩은 계란 노른자 냄새나는 놈이 내가 뭐가 좋다고 긴 시간 동안 개고생해서 성공시켜주고 나는 희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가슴을 팍팍 치면서 저는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이놈 자식이 진짜 지 주제도 모르고 여자애랑 놀아나는구나 싶었지요. 아침이 밝았고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난 남편놈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나 술병 난 것 같아. 냉콩나물국에 청양고추 쏭쏭 썰어서 넣어주라. 한 사발 들이켜서 정신 차리게. 저에게 이것저것 원하는 남편의 그 명란젓 주댕이를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저는 당신 양심이 있어 없어?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둔한 사람 같아? 여자의 촉 무시하지 마. 나는 다 느낄 수 있었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지. 미치겠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헌신적인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나니까 좋아? 좋냐고. 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냉콩나물국을 남편의 머리에 던져버렸고 콩나물이 남편 머리 위에 주렁주렁 묻으면서 아주 웃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실 웃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는 웃펐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같이 났어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뭔 바람이야. 내가 바람을 왜 펴? 착각하지 마. 뭐? 착각?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지도 못하는 판에 착각? 죽을래? 너 그동안 술 마시러 다닌 거 사실 회식 아니고 불륜녀랑 술 마시러 다닌 거잖아. 오늘 와인 한 잔에서 너네 둘이 술 마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더한 것도 말해줘? 네 카드 내역서 한번 읊어볼까? 어디서 카드 긁은 건지? 제가 빽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진짜로 모든 것을 들켰구나.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 당신. 진짜 몰랐어. 그니까 내가 미쳤지. 미쳤다고 바람을 피운 거지. 처음에는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이 안 풀려서 옆에 있는 콩시루떡을 남편 얼굴에 던지면서 야, 이 개만도 못한 쓰레기, 썩은 매주 같은 놈아. 매주같이 생겨서 얼굴 못생겨서 맨날 성형수술하고 싶다고 하더니 의사 자격증 있으니까 다른 여자들 막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의대 준비하고 의대 생활하는 것까지 합쳐서 10년 동안 니한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준 본처 버린 거니? 니 같은 쓰레기는 절대로 회생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당장 꺼져. 남편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바로 옷 갈아입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믿었던 내가 바보 같고 어떻게 저딴 쓰레기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것인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님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아드님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드님 의사 만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지금 배신감 때문에 진짜로 치가 떨리고 너무 화가 나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데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도 남편의 바람 소식을 알리고 저희 집에도 알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위놈 당장 빤스 먹겨가지고 광화문에 내걸어야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 내 딸 마음에 상처를 내냐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생 난리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부글부글 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저는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잤습니다. 제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 보면 토 쏠리니까 당분간 별거 하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저는 놀라서 아니 어머님이 여기 말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하신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쩐 일이긴. 뭐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글쎄 의사라네? 우리 아들 의사가 되었으니까 아들도 자기랑 비슷한 급의 여자를 만나고 싶었나 보지. 아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야 아들이 이해가 되더구나. 아들은 너랑 이혼 원하고 있는데 애가 소심하고 소극적이라서 너한테 말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엄마인 내가 대신 나서서 말하는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저에게 이혼소장을 주고 가시는 겁니다. 와, 진짜. 어떻게 지네들이 먼저 제게 이혼소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선을 넘었고 저를 2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열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진짜 극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한테 다 좋으니까 삼자대면 자리 만들어달라고, 안 만들어주면 당신 아들 병원에 찾아가서 아주 깽판치고 꽹가리치고 개 지랄 떨고 올 거라고, 당신 아들 의사로서 평판 바닥짓게 할 거라고 하니까 또 그건 많이 무서웠던 것인지 저의 말을 바로 듣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면 아파트 밑에 있는 커피숍에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묻고 싶은 게 천지였어요. 왜 내 남편이었냐? 대체 왜 내 남편을 꼬신 거고 도대체 언제부터 교제를 한 거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삼자대면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협박을 하니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다 왔더라고요. 상간녀랑 남편이 미리 도착해 있었고 어머님은 한쪽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한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상간녀는 제 눈을 못 마주치고 있더라고요. 고개 들어서 나 좀 보죠.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년 쌍판떼기 좀 제대로 봐야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간녀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언니 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바로 의자를 쭉 당겨서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나는 언니인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언니. 저는 상간녀의 정체를 안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입이 떡 벌어졌지요. 남편은 당신 왜 그러는데? 왜 무릎 꿇어? 아는 사이야? 어머님 또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상간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애정 결핍에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남의 가정 파탄내면서 그걸 즐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벌 받은 거야. 언니 미안해요. 나 죽여도 좋아. 난 죽어야 마땅한 년이지. 어쩜 좋아.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네. 상간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3년 동안 교육봉사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 3년 동안 선생님이 되어서 힘들게 사는 달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과외해주는 일이었지요. 그때 선정이라는 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져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항상 밖으로 놀러 다니고 소위 날라리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일진들한테 찍히고 버림받으니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든 상태가 되고 자퇴해서 집에만 막혀있는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선정이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똑똑했어요. 공부만 각을 잡고 제대로 하면 이과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학생이었지요. 공부 안 해도 머리가 좋아서 시험 잘 보는 애들 있잖아요. 선정이가 딱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선정이에게 말했지요. 네 인생은 누구도 바꿔주지 못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 공부해. 너 일주일마다 나 만나서 내가 과외해줄 테니까 진짜 동아줄 잡는다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반찬 냉장고에 있는 거 채워줄게. 할머니랑 같이 먹어. 선정이는 저의 그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어요. 그 뒤로 저는 선정이의 가장 친한 언니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고 선정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선정이는 수능 대박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축하하면서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의대에 갔다는 사실만 들었었는데 의사가 되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아이가 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 가정사가 안 좋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유부남 가정 파탄내고 유부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기분 좋은 만남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미쳤죠. 언니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자기야 무릎 안 꿇어도 돼. 일어나. 이지랄 떨면서 상간녀를 챙기더라고요. 선정이는 됐어. 내 몸에 손대지 마. 몰라. 나는 이제 당신 더 이상 안 사랑해. 나 지금 내가 어떤 짓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냥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지경이야. 당신이 미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 못할 것 같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존재인 언니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충분히 저 어리석은 행동으로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선정이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 남편과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화가 난 제가 테이블에 있는 카라멜 마끼아또를 그들의 얼굴에 팍 뿌리고 물에 젖은 휴지 뭉쳐가지고 아주 파스타 면 벽에 던져서 면 익은지 안 익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젖은 휴지를 온 힘을 다해서 던졌어요. 진짜 한이 서린 젖은 휴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유자적하게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나오게 되었고 선정이는 제 뒤를 따라 나왔어요. 저는 선정이에게 그랬죠. 다 됐고 난 니한테 복수할 생각 없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유부남 만나고 그런 행동 하지 마. 그런 짓거리 할수록 너는 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야. 네 가정사 때문에 네 행동이 이해는 가지만 딱 거기까지야. 저는
선정이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고 선정이는 죄송하다고 펑펑 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었고 선정이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까지 해서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지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선정이는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안 벌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정이는 저에게 고소당하고 위자료를 내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정이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정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 이제는 정신 차려서 그냥 다 고쳤다고. 가난한 집안에서 의사가 되어서 보상심리 때문에 막 말도 안 되는 행동 다 하고 다녔는데 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준지 정말로 절절하게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정이는 결국 서울에서 의사하던 것을 포기하고 강원도에 내려가 요양병원에서 의사하면서 숨죽여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은 페이닥터 하는 병원에 불륜이 소문나서 결국 그 병원을 나왔고 지금은 개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동네 맘카페에 남편 불륜 사실을 몰래 쓰는 바람에 남편놈은 지금 병원에 똥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네요. 에휴, 잘 되었지요. 하여튼 누구 뒷바라지 오래 할수록 뒤통수 당하면 그 후유증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이혼한 저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